한국 국적 취득 면접 시험 대비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한국어로 된 모범 답변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법률, 역사부터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면접관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듣기와 동시에 따라 말해보면서 억양과 발음에 익숙해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뜻을 이해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실제 면접에서 더 자신감 있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 영상으로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행정구역 중 가장 큰 단위는 무엇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해당하는 교육, 제도는 무엇입니까? 의무교육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비화용, 종합평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영주권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귀화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 형태로 온도를 사용하는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옥입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겨울을 준비하며 함께 모여 하는 전통 행사는 무엇입니까? 김장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 중 판소리, 농악 등을 포함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국악입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축하하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백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 행사는 무엇입니까? 돌잔치입니다.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해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학 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은 무엇입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입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 한국전쟁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 DMZ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 중 명절에 여성들이 즐기던 판자 위에서 뛰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널뛰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과 함께 기본적으로 먹는 발효채소, 반찬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으로 자연물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토착 종교는 무엇입니까? 무속신앙, 샤머니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음력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설날입니다. 음력 8월 15일로 한 해 농사에 감사하며 차례를 지내는 한국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는 전통 의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한국에서 매년 6월 6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한국의 국경일 중 1945년 광복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화, 나라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몇 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합니까? (4년마다) 선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이며) 단임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정식 국명,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공감리 사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사괴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괴는 건 하늘, 곤, 땅, 감, 물, 리, 불입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 중 빨강은 종기, 파랑은 희망을 나타내고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것은 조화로운 우주를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태극기, 한글, 무궁화, 한복, 한옥, 김치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를 부르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 종교를 부르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가톨릭교입니다. 한국에 전파된 종교로서 외래 종교 중 가장 오래되었고 그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입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는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나 화제들을 지면 종이를 통해 보여주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으로 전파되면서 대중성을 갖게 된 현상을 부르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한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종류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경술국치입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준비한 운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입니다.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는 흰색 바탕 중앙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 사괴가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1) 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국의 임시정부입니다.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지만 종종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오는 경우가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사막 지역의 작은 모래나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황사입니다. 봄에 중국에서 작은 모래나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황사입니다. 꽃이 필 무렵의 추위라는 뜻으로 이른 봄에 나타나는 추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꽃샘추위입니다. 무덥고 습하며 비가 많이 오고 장마와 태풍이 오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태풍과 장마가 나타나며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철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장마입니다.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장마전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마입니다.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것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태풍입니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풍입니다. 산에 단풍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떠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 필요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경찰서입니다. 밤늦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합니까? 경찰서 112에 전화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화 통화로 신고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112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교통수단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거나 LOST112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트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2입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대표적인 통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조사, 물가 통계, 고용 통계 등이 있습니다. 징집 소집 등 국가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병역 판정 검사, 입영 통지, 병역 자원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까? 보통 만 18세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만 28세 또는 30세까지 입영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3심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3심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 사건에 대해 3번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체로 건조한 편이며 맑고 화창한 날씨를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기후현상이 나타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춥고 건조한 계절은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4대문의 옛 이름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이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문화재로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성문인 사대문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 돈이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 숙정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남아있는 5대 궁궐을 말해보세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입니다. 한국의 제2위 도시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으며 국내 최대의 해수욕장인 해운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신라시대의 수도로 불교 예술과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주입니다. (1980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의 관광지나 유적지를 소개하세요. 남대문, 경복궁, 인사동 등이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일본군에게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1919년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3.1 만세운동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광복 직후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8선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한국전쟁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남한입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불렀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별시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의 네 가지로 이 지폐 속에는 각각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제작했고 해전을 승리에 이끌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한 분입니다. 10원 동전에 새겨진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경주 불국사에 있습니다. 한국의 화폐 단위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입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500원) 동전에는 학, 두루미, 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동전의 종류를 모두 말해보세요.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인 1,000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한국의 5,000원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한국의 만원권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한국의 화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전, 지폐, 수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인물 중 유일한 여성으로 5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10만원 이상 큰 금액의 돈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는 무엇인가요? 수표로 사용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동전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1원, 무궁화, 5원, 거북선, 10원, 다보탑, 50원, 벼이삭, 100원, 이순신, 500원, 학, 두루미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자신의 집 대문이나 창가에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충일이나 국장기간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 세로, 만큼 내려 조기로 개양합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기를 향하여 선 후,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국기를 바라봅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참정권입니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다. 울릉도 옆에 있는 우리나라 동쪽 끝 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국민이 대표를 직접 뽑는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5대 국경일을 나열해 보세요.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절, 3월 1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제헌절, 7월 17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일깨우고자 제정한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6월 6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어떤 기념일입니까? 한국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국경일 외에 다른 기념일 중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식목일, 4월 5일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의 이름과 뜻을 설명해 보세요. 애국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의 작곡가는 누구입니까? (1936년에) 안익태가 작곡하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한글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국가의 운영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분립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화재 예방 진압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19에 신고합니다. 대기를 관측하고 예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날씨를 예보하고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감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국가 전체의 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육 과정을 정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지역 교육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등 교육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입니다.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정부기관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지나 택배 보내기, 우표 구입,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되찾는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맑고 바르게 자라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10월 3일)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날,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설날 대표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설날에 우서른께 하는 절은 무엇입니까? 세배입니다. 설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무엇입니까? 세뱃돈입니다. 설날 대표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 제기차기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기념식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글자는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은 무엇입니까? 현충일입니다.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외의 활동을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다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물건을 샀는데 품질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투표 및 개표 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지나 택배 보내기, 우표 구입,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조선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장군 이름 3명과 어느 시대 장군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이순신은 조선시대, 김유신은 신라시대, 계백은 백제시대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 이름을 한 개 말해보세요. 고조선입니다.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고구려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몽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나라를 크게 넓힌 나라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 위 외국식 발음이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사찰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행동해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밤늦게 크게 노래를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큰 갈등과 피해를 유발합니다.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집을 가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떻게 귀가해야 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재시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을 돕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계는 무엇입니까? 시장경제체계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접민주주의입니다. (1960년)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한 민주항쟁은 무엇입니까? (4.19) 혁명입니다. 언론,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나 상담은 몇 번으로 문의합니까? 134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범죄 신고는 몇 번으로 해야 합니까? 112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 났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양사고나 해상범죄를 신고하는 번호는 무엇입니까? 122번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고용과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지역 주민이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지역 일을 처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주민참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발의,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입니다.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발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나라 이름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청소년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고구려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입니다. 주몽의 아들로 백제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입니다.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개천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역사상 한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연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입니다.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판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영토에 세운 나라는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는 어디입니까? 발해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통일신라입니다.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백제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계백장군입니다. 삼국시대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화랑제도의 인재양성 방법과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으로 유명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상해임시정부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삼국 통일의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대표자를 선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무엇입니까? 투표 참여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1960년) 자유당 정부가 개표를 조작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3.15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을 집중시키고 일부를 배척하는 정치제도는 무엇입니까? 독재정치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주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입니까?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입니다. 투표 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벌이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사전선거운동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국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개발 실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허용됩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가 필수입니다. 만약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계란 껍데기나 닭뼈, 소뼈 같은 것은 어떤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까? 달걀 껍데기와 동물의 뼈는 일반 쓰레기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사할 때 침대나 책상 같은 대형 가구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대형 폐기물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하고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이며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설날이며 떡국을 먹습니다. 추석에 먹는 반달 모양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정월대 보름에 먹는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도, 개, 걸, 윷, 모를 사용하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정월대 보름에 논둑과 밭둑의 풀을 태우는 민속놀이는 무엇입니까? 쥐불놀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보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방송은 무엇입니까?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일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사 후에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입신고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어디에서 시험을 봅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봅니다. 취직을 위해서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특정 분야의 일정한 전문성 혹은 전문가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격증입니다.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 명서로서 외국인이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여권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센터에 가거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주민투표로 지역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소환제입니다.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만든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입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지역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면 몇 년 거주해야 합니까? 3년입니다. 외국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면 누가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합니까?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보세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장에 사용되는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언제 피는 꽃입니까?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무궁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상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다르고 후렴은 같습니다.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국경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태극기의 사변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공감리이며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태극 문양의 빨강과 파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강은 종기, 파랑은 희망을 의미하며 함께 조화로운 우주를 나타냅니다. 현충일과 국장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기뽕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태극 문양은 어떤 뜻을 담고 있으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주와 화합하여 끊임없이 번영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으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였습니까? 신라시대부터입니다. 김유신묘와 태종 무열왕릉 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삼국통일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대첩은 무엇입니까? 노량 대첩입니다. 조선시대 건립한 4대 문을 말해보세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조선시대 4대 문의 옛 이름을 말해보세요.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입니다. 조선시대 4대 문 중 현재 남아있지 않은 문은 무엇입니까? 서대문입니다. 조선시대 4대 문 중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문은 무엇입니까? 북대문입니다. 화랑제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신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만든 신라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조왕건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청동기 시대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으로 고창, 화순, 강화에서 발견된 돌무덤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0기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왕릉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은은한 푸른빛과 부드러운 선이 특징인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삼국시대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활발히 교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며 누가 뽑습니까?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이 뽑습니다. 여당의 반대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두 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정당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체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적 취득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가오는 면접을 더 자신 있고 잘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진솔한 말로 답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준비 중인 질문들이 아주 많으니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